직장 생활 하다 보면 징계라는 말 참 무섭죠? 오늘은 이 징계가 과연 공정한지 또 어떻게 따져봐야 하는지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내가 받은 징계, 이거 정말 정당한 걸까?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. 이게 그냥 기분 문제가 아니잖아요. 내 밥줄, 내 커리어가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요. 오늘 그 판단 기준을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. 공정한 징계를 아주 쉽게 이해한 방법이 있어요. 바로 다리가 3개인 의자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. 이 의자가 바로 공정한 징계인데 다리 3개가 아주 튼튼하게 받쳐줘야만 제대로 서 있을 수 있겠죠? 이 중에 하나라도 부실하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. 자, 그럼 그 중요한 3개의 다리가 대체 뭘까요? 바로 사유, 양정, 그리고 절차입니다. 이 3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실제 판결로는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다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? 바로 징계 사유입니다. 모든 징계는 당연히 이유가 있어야 시작되겠죠? 너무나 당연한 말 같은데 사실 여기서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. 법에서 말하는 징계 사유는요, 그냥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아요 같은 짐작이나 소문이 아니에요.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. 이 입증됐다는 말이 진짜 핵심이에요. 주장하는 거랑 증명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. 자, 실제 사례를 하나 보면 입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 와 닿으실 겁니다. 한 직원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어요. 그런데 회사가 주장한 내용하고 나중에 위원회에서 인정한 사실이 정말 엄청나게 달랐습니다. 회사는 이 직원이 무려 33번이나 도박을 했다고 주장했어요. 33번이요. 이 정도면 거의 해고감이죠. 아주 심각한 잘못으로 본 겁니다. 그런데요, 막상 위원회가 증거를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실제로 입증된 건 고작 대여섯 번 뿐이었어요. 33번과 대여섯 번, 잘못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죠? 심지어 회사가 주장했던 다른 혐의, 무단결근이나 조퇴 같은 건 증거가 아예 없어서 인정조차 안 됐습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징계라는 의자의 첫 번째 다리, 사유는 그냥 막연한 의심이나 주장이 아니라 누구도 반박하기 힘든 단단한 사실이어야 한다는 거죠. 이 첫 다리가 흔들리면 그 뒤는 볼 것도 없는 겁니다. 좋아요. 첫 번째 다리, 사유는 튼튼하다고 칩시다. 그럼 이제 끝일까요? 아니죠. 두 번째 다리를 확인해야 합니다. 바로 징계 양정인데요. 쉽게 말해서 잘못한 것에 비해 벌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이걸 따지는 단계입니다. 법에서는 이걸 비례의 원칙이라고 불러요. 징계가 무슨 복수하는 게 아니잖아요. 조직 질서를 바로 잡자는 건데 그러려면 잘못의 크기랑 벌의 크기가 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거죠. 이 저울이 한쪽으로 확 기울어버리면 그 징계는 부당하다고 보는 겁니다. 자, 또 다른 사례 한번 볼게요. 이번에 혐의가 아주 무겁습니다. 출장비 횡령. 그런데요, 막상 파고 들어가 보니까 횡령 증거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. 최종적으로 밝혀진 건 뭐냐면 회계 절차를 좀 제대로 안 지켰다 정도의 훨씬 가벼운 실수였던 거죠. 근데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? 인정된 잘못은 절차상 실수 수준으로 가벼워졌는데 처벌은 처음엔 경고였다가 갑자기 정직 1개월, 나중엔 감봉 2개월로 점점 더 세지는 거예요. 아니, 죄는 줄었는데 벌은 왜 늘어나죠? 앞뒤가 안 맞잖아요. 결국 노동위원회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. 똑같은 잘못을 가지고 징계 수위를 2단계나 올린 건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. 이건 회사가 재량권을 남용한 거다. 라고요. 즉, 잘못에 비해 처벌이 너무 과했다. 바로 두 번째 원다리, 양정이 부러진 전형적인 케이스인 거죠. 자, 이제 의자의 마지막 다리만 남았습니다. 사유도 있고 처벌 수위도 그럭저럭 맞는 것 같다고요? 아직 끝이 아닙니다. 절차라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. 절차적 정당성.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해 게임의 룰을 제대로 지켰냐는 거예요. 아무리 결과가 옳아 보여도 과정이 엉망이면 그건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징계받는 사람한테 당신이 왜 징계를 받는지, 또 스스로를 변호할 기회는 줬는지, 이런 것들이 핵심입니다. 그런데 재밌는 건요, 아까 그 감봉 사례에서 노동위원회는 절차만큼은 공정했다고 봤다는 점이에요. 처벌 수위는 분명 문제가 있었지만 과정 자체는 룰을 지켰다는 거죠.
왜냐하면 여러 번 위원회가 열렸어도 그게 다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됐고 직원은 그때마다 자기 입장을 충분히 말할 기회를 가졌거든요. 자, 그럼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뭘까요? 첫 번째 다리인 사유는 있었고 세 번째 다리인 절차도 튼튼했어요. 하지만 두 번째 다리, 양정이 똑 부러진 거죠.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? 의자는 결국 무너졌습니다. 두 다리만으로는 절대 설 수 없었던 거예요. 이게 바로 세 다리 의자 비유의 핵심입니다. 자, 그럼 이 실제 판결들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뭘까요?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. 혹시라도 징계 문제로 머리가 아프시다면 이 세 가지 체크리스트를 떠올려 보세요. 첫째, 그럴 만한 사유가 입증되었나? 둘째, 잘못에 비해 처벌이 과하지 않나? 셋째,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지켰나?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어야 공정한 징계가 되는 겁니다. 근로자 입장에서는요, 그냥 억울해요라고만 외칠 게 아니라 이 세 다리 중에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. 사유가 부실한 건지, 처벌이 너무 센 건지, 아니면 절차를 무시한 건지요.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이 세 다리를 모두 튼튼하게 만드는 게 나중에 생길 더 큰 문제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. 모든 걸 기록하고 원칙을 지키는 것, 이게 정답입니다. 오늘 우리는 공정한 징계의 세 가지 기준을 살펴봤습니다. 그런데 이 기준들을 따져보다 보면 결국 더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. 과연 직장에서의 공정함이란 뭘까요? 법으로 딱 정해져서 보장받는 당연한 권리일까요? 아니면 회사와 개인 사이의 힘겨루기 속에서 끊임없이 만들어가야 하는 가치일까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